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갑자기 크게 하락해서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하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 이 이유가 주식시장에 은근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요,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던 헤지펀드가 큰 손해를 보면서 숏커버, 숏 스퀴즈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이 이슈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죠. 미국의 개인이 미국의 공매도 헤지펀드를 이겼다라는 그러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뭐 태평양 건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더니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태풍이 불었다라는 것처럼 증시에 악재를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증시에 큰 변수로 부상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 좀 미국에서 공매도 했던 헤지펀드를 미국 개인이 이긴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시기적으로, 좀 중요한 변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말을 더듬거리는 이유는요. 여기 공매도라는 중간 제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주제 자체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든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심지어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나쁘게 그렇게 이제 답글 달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오늘 이야기는 공매도가 주축이 아니니까요. 악플은 좀 사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게임스탑에 대한 헤지펀드의 공매도를 노려보고 있던 미국의 개인 투자자의 연합체가 결국은 공매도를 몰아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려서 결국은 숏커버와 숏 스퀴즈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지금 일단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아직까지는 금지되어 있죠. 중지되어 있는데 기관이나 학계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중립 내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보면은 공매도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과열된 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공매도의 구조적 모습을 보게 되면 수익은 제한적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즉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 운용하는 입장에서 모순이 발생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서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매도 스스로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단적으로 이번에 게임스탑 사태를 보더라도 주가가 지금 고평가됐으니 공매도를 통해서 합리적인 주가로 가길 바란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그렇게 했겠죠, 미국의 헤지펀드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가를 치고 올라가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매도를 했던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되사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숏커버입니다. 다시 사들이는 거. 근데 다시 사들이는데 급하게 사들여서 주가를 폭등시켜. 이것은 숏 스퀴즈. 아이고, 오늘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만들면서, 자, 공매도가 스스로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계나 기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하는 건가?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서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예, 종종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역이용하면서 게임스탑의 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공매도 물량을 강제 청산시키는 쇼커버, 숏스퀴즈 사태를 만들게 되었죠. 이게 한편에 무슨 활극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할 정도입니다. 한쪽에서는 막 주먹질 퍽퍽하고 그런 싸움 있지 않습니까? 무협지처럼 칼 들고. 근데 여기서 미국의 개인 투자자가 이겨버렸어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게임스탑의 주가 차트인데요. 자, 올해 초에 뭐 25달러도 안 되는 저 밑에 있던 주가가 지금 347달러. 단 며칠 만에 뭐 몇 배입니까 이거? 이게 몇 배라고 그래야 돼? 거의 10배. 올해 초 대비해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주가 상승이죠. 자,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니 공매도했던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급하게 되사들일 수밖에 없지요. 구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은 무제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롱숏이라고 해가지고 자, 뭐 저평가된 거 사고 고평가된 거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요. 자, 그런데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저렇게 관리하면요 수익률이 그냥 미미합니다. 요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레버리지를 키워야죠. 그 이야기는 과도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가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롱 포지션의 분위기와 달리 숏 포지션을 취했던 종목이 게임스탑처럼 주가가 폭등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 뭐 롱숏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가지고요 롱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실은 무제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상황은 마치 자칫 잘못하면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파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슨 가격을 주더라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면서 이번에 이러한 기현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 과정에서 헤지펀드 하다가 좀 맛이 갔습니다. 자, 멜빈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자기 자본 125억 달러 중에 최대 30%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결국은 이제 백기투항하면서 숏 포지션을 뭐 다 청산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여기저기서 차입해가지고 롱숏 전략 취했을 거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본인들이 운영하는 다른 어떤 펀드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헤지펀드에 자금 수혜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여러분들 뉴스 검색하시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자금 부족 사태를 만들게 됩니다. 중요한 게 여기에요. 바로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만들게 된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뭐 FOMC 회의? 요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실적 발표? 요 재료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도미노처럼 헤지펀드들이 자금 부족 상태가 단기적으로 뭐 찻잔 속의 태풍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시끄럽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만만치가 않은 게 다른 헤지펀드들도 비슷한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앞서 언급드린 때 게임스탑 사태를 이야기 드렸는데 AM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극장 체인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AMC에도 이제 공매도가 과도하게 있었는데 또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 연합체들이 단체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공매도 물량들이 또 쇼커버, 숏스퀴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어제 주가가 300% 여긴 가격 제한 폭이 없어요. 300%나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 헤지펀드에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봉착한 헤지펀드들이 여기저기서 돈 빌려주세요 이러면은
그 문제가 생긴 헤지펀드들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멀쩡한 자산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하겠지만, 도움을 요청받은 쪽에서도 뭘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겠죠. 근데 이건 또 현금이 부족하면 또 딴 데다 또 야 너 돈 좀 가져와봐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최소한 단발적으로라도 시장에 미국의 헤지펀드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식시장 한국 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 보시게 되면 시장 상황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 그냥 하루 종일 팝니다. 정말 하루 종일 팝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나왔고 대규모 매도사가 나왔는데 의아할 정도죠. 순간적으로 자금줄이 다급해지면서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도미노처럼 내가 급해서 얘한테 좀 마련해봐 했더니 얘도 좀 부족해서 저기 가서 좀 알아보고 그러고 보니 얘도 이러면서 저기 이게 타타타타타닥 연쇄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억울하게도 투매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주식시장이 좀 과열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시장이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번에 걸쳐서 지난 11월 11일 이후부터 해서 좀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의미와 함께 자산 배분 전략 취하시라, 뭐 현금 코드번호 빵빵빵빵 빵빵빵도 주식 자산이다, 자산 배분 전략 취하시라, 그런 얘기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좀 조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게임스탑 사태로 인해서 미국발 헤지펀드들의 자금 부족 사태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쫓기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 급매와 투매를 하게 됩니다. 마치 작년 3월에 코로나 사태로 본국으로 도망가던 외국인 투자자 자금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저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터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요게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을 시끄럽게 하는 재료고, 그리고 뺨 맞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조정을 발생시킬 명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쫓기는 입장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에요.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쫓기는 입장, 즉 겁쟁이가 시장의 가격을 만듭니다. 시장의 가격이 하락한다? 쫓기는 입장에 있는 투자자가 투매할 때. 시장의 가격이 상승한다? 쫓기듯이 나 지금 빨리 사야 돼 하는 투자자가 끌어올리면서 살 때 주가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급하십니다. 급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쫓기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죠. 계속 강조드려왔습니다만,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이번 조정이 여유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공격형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셨다 하더라도 시장 낙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양호한 심리적인 상황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일정 부분 취하고 계시면 어쨌거나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리밸런싱을 해서 간접적인 저가 매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다? 내가 현금 비중 10%지만 시장이 하락했다? 하락하고 났더니 나는 10%였는데 주식이 하락해서 현금 비중이 커졌네? 그럼 다시 비중을 맞춰야 되겠네? 그런 리밸런싱 과정에서 안전자산을 빼서 주식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을 반갑게 혹은 여유롭게 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쫓기는 입장이 되지 마세요. 지금 쫓기는 건 누구?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시장을 대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금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희 92차 정기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관련한 공지글을 이번 달 초부터 해서 쭉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영상 본문이나 또는 댓글 최상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신청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좀 기억하시면서 정기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요. 자, 좀 조정이 나온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내십시오. 쫓기는 건 누구다? 지금 뭐 또 쫓기는 건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린 여유 있게 이 시장을 즐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뭐 밀리면 또 좋은 리밸런싱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